손흥민의 리버풀전 골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왜 올 시즌 탄탄하기로 소문났던 리버풀의 수비가 그토록 쉽게 무너졌냐는 것이었다. 리버풀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었고 오늘 손흥민에게 당한 것처럼 쉽게 뚫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손흥민이 골을 넣기 전 한 가지 놀라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를 본 영국 전문가들은 경악할 수 없었다. 모두의 기대가 모아졌던 대망의 EPL 7라운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캡틴 소니가 또다시 빛났습니다. 정말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기는 것은 기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두가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최근 양팀의 기세는 다 좋았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리버풀이 말 그대로 압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토트넘은 리버풀과 공식 경기에서 단 1승밖에 하지 못했을 정도로 비참한 상대 전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이 희망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의 존재였습니다. 최근 원톱으로서 3경기 5골을 폭발시키며 역대급 폼을 보여주고 있던 손흥민이기에 아무리 리버풀이라도 손흥민이 있으면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팬들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잠시 이날의 경기를 복귀해보면 토트넘은 새로운 전술적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히샬리송을 윙어로 돌린 겁니다. 평소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주로 기용됐던 히샬리송은 리버풀전에서 왼쪽 윙어로 기용되며 최전방에 손흥민을 보좌했습니다. 비록 플레이가 섬세하지 못하고 투박하지만 공중볼과 활동량 등에서 장점을 가진 히샬리송을 활용하여 손흥민의 결정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결정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도 손흥민에게 하나만 걸리면 이 게임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독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전반 35분 측면 윙어로 기용된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선제골을 합작해냈습니다. 먼저 메디슨이 공을 잡고 내려오면서 침투하는 히샬리송을 향해 환상적인 킬패스를 건넸습니다. 히샬리송은 이 패스를 받아 가볍게 원터치로 가운데로 넣었고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EPL 득점 전환율 랭킹 1위에 빛나는 손흥민은 여지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면서 천금 같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의 유럽 통산 200호 골이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골이었고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100호 골을 기록하며 맨유의 전설 긱스와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6호 골을 기록하며 득점 1위 홀란드와의 골 차이를 2골 차로 좁혔고 자신의 두 번째 득점왕 기회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윙어 말고 원톱으로 나선 경기에서 득점 페이스와 득점 전환율을 놓고 보면 손흥민은 홀란드를 능가했으면 능가했지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특히 홀란드는 이번 시즌 빅찬 스미스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을 정도로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적은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는 손흥민의 위상이 더욱 빛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기준이지만 그만큼 손흥민의 페이스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선제골 이후 토트넘은 코디 각포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조엘 마팁의 자책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2대1 신승을 거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도 손흥민은 팀의 승리에 중대한 기여를 했고 경기가 끝난 이후 제일 빛났던 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선정되는 맨 오브 더 매치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45.7%의 득표율로 29%를 기록한 알리송을 제쳤는데요. 알리송은 오늘 경기에서 8차례의 말도 안 되는 세이브를 보여줬는데 이런 알리송을 이길 정도로 손흥민의 임팩트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현지 매체도 손흥민에게 역대급 호평을 남겼습니다. 영국 90m는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며 유럽 통산 200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원톱으로서 선수 경력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빛나기 시작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런던 지역지인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부여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수비수인 반다이크가 버티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매우 쉬워 보이는 득점을 만들었다. 단순한 중앙 원톱이 아니라 엄청난 엘리트 공격수처럼 느껴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날 손흥민의 골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손흥민이 침투를 하면 수비수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떻게든 손흥민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데 리버풀전 선제골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공간을 찾아 득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손흥민이 어떻게 플레이했기에 리버풀을 상대로 쉬워 보이는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한 놀라운 분석이 영국 현지에서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전문가 브래드 존스는 손흥민의 한 가지 트릭에 리버풀 수비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35분 전까지 리버풀을 상대로 특유의 침투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다. 손흥민이 클럽을 상대로 리버풀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건 침투 움직임 때문이었고 오늘도 자신의 침투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리려고 했다.
리버풀 수비수들은 초반부터 극도로 손흥민의 침투 움직임을 경계했다. 손흥민에게 아예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손흥민에게 선제골을 먹혔을 때는 왜 이렇게 쉽게 뚫렸던 것일까? 바로 손흥민의 미친 축구 지능에 정답이 있었다. 첫 골 장면에서 손흥민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보면 경이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놀라운 부분이 있다. 손흥민의 축구 IQ 200 같은 영리한 플레이가 리버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손흥민의 골이 터지기 직전의 장면을 보면 손흥민은 리버풀의 센터백 2명 앞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다. 보통이었으면 메디슨의 패스 타이밍에 손흥민은 침투를 했을 텐데 손흥민은 뒤쪽에 머물러 있다. 이때 당연히 리버풀 센터백은 손흥민이 침투가 안 통하니까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는 줄 알고 전진해서 손흥민을 마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손흥민이 저 지역에서 공을 소유하게 되면 실점 위기에 노출되니 미리 압박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손흥민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준다.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그 순간 메디슨의 킬패스가 히샬리송에게 향하자마자 리버풀의 수비보다 반박자 빠른 침투 타이밍을 가져간다. 손흥민은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을 받으려는 척을 했던 것이다. 손흥민에게 압박 수비를 하려고 했던 수비수는 이 과정에서 역동작이 걸렸고 손흥민은 특유의 스프린트로 넓은 공간을 확보한다. 이후 히샬리송의 패스가 들어왔고 손흥민은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손흥민은 영리하다. 자신의 동작 하나하나에 수비수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고 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10초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는 사람처럼 1차적으로 메디슨의 킬패스가 히샬리송에게 향할 것임을 알았고 2차적으로 자신이 내려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 수비수가 그에 반응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렇기에 순간의 판단으로 수비수의 역동작을 유도해서 패스가 올 최적의 공간을 찾아갈 수 있었다. 즉 의도적으로 상대 수비의 역동작을 유도한 것. 이것이 골 넣기 직전 손흥민이 걸어놓은 속임수였던 것이다. 손흥민이 원톱으로서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해주는 놀라운 분석이었는데요. 이를 본 토트넘 팬들은 소니가 원톱으로서 반다이크를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이렇게도 쉽게 뚫어버렸다. 소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수인 게 분명하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적었던 탄탄한 리버풀의 수비가 허무하게 뚫리길래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소니가 설계한 장치에 당한 것이었다. 소니는 홀란과 케인보다 압도적으로 작은 체격이지만 반다이크를 상대로도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압도적인 지능이 있다. 왜 앨런 시어러가 지능하면 떠오르는 선수로 소니를 선정했는지 알았다. 그러고 보니 소니는 포스트 플레이에 못하는데도 원톱에서 항상 잘했다는 게 신기했다. 전방에서 등지고 버텨주는 것은 원톱의 핵심 역할인데 소니는 그걸 안 했지. 소니는 다른 수많은 방식으로 상대의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9월달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정말 오랜만에 이달의 선수상을 노릴 수 있게 됐는데요. 8월에는 리그컵을 포함하여 4경기 동안이나 득점이 없었지만 9월 들어 원톱으로 포지션을 바꾸고 난 이후 벌리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아스널전 멀티골, 리버풀전 선제골 등 무려 6골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7경기 무패 행진을 이끌었고 득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모로 손흥민의 9월 활약은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중앙 공격수로 서자마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이달의 선수상을 노리고 있는 손흥민이 과연 이번 시즌 몇 골을 기록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